3차 함수 fx에 대하여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gx는 gx는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는 f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는 f를 보니까 x 빼기 6k 요거는 x축으로 6k만큼 이동한 거고요. k 플러스 1분의 1이 곱해지니까 요거는 y 값이죠. k 플러스 1분의 1이 곱해진 거, 즉 y의 k 플러스 1분의 1배가 되겠죠. 예를 들어 k가 1인 경우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때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는 n과 함수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시그마 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즉 y는 n 이걸 그어서 교점의 개수를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즉 gx의 그래프만 알면요 이 문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먼저 fx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fx는 여기 0, 그 다음에 3, 여기 마이너스 3. 일반적인 3차 함수 간단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극대값, 극소값 구하기 위해서요, 이거 미분해서 극대극소. 자, 이거 값을 알아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앞에 계수 무시하고요. 뒤에 것만 좀 볼게요. 0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이거 전개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9에 x 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 3x제곱 빼기 9가 되겠죠. 자, 이 0 되는 값 찾아보면은 x제곱이 3이고요. x값이 뿔마 루트 3.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루트 3, 이 값은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또는 이거 뭐 1대 루트 3 이런 비율도 있습니다. 그거 이용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3인 거 바로 알 수도 있겠죠. 이거 극대값 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3을 여기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여기 3 루트 3이고요. 플러스 9 루트 3이니까 이 값이 6 루트 3이 되겠네요. 이 값이 6 루트 3이고요. 자, 앞에 곱해보면은 3 약분되고요. 4, 3,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 y 값은 12가 되겠습니다. g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는 fx 그대로. 그러니까 이 모양 이렇게 그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 예를 들어 k에 1 대입해보면요. 3부터 9까지. 자, 3부터 9면은 아까 마이너스 3부터 3인데 요게 자, 요게 1 대입해보면은 x 마이너스 6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x로 6만큼 이동하겠죠? 요 마이너스 3부터 3이 길이가 6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 모양이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자, y 값은 요 k가 1이면 2분의 1배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요 그래프 요 밑에다가 다시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12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3참수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k에 1 대입해보면 3부터 9까지. 3부터 이렇게 9까지가 있으면요. 이거는 2분의 1배. 이 모양이 6만큼 이동한 상태에서 2분의 1이니까 맨 처음에 여기가 10인데 그 다음에 6까지만 올라가겠죠. 그래서 6까지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K에 2 대입하면 여기 2 더하기 1, 3분의 1배가 되겠죠. 이 모양이 또 간 다음에 자, 요거의 3분의 1입니다. 12에 3분의 1을 곱하면 4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4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겠죠? 계속해서 이런 식이 쭉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요, y는 n과의 교점이죠. 그리고 1부터 12까지니까 y는 1과의 교점, y는 2과의 교점. 예를 들어 y는 뭐 1, 그러면 이렇게 1선을 이렇게 걷을 때 요거의 교점의 개수를 세면 되는 겁니다. 2면은 2를 그어서 교점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어차피 이 위쪽 양수적으로 튀어나온 것만 보면 되겠죠. 요것만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요거 12까지 올라가고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6까지 올라가겠죠. 여기 6. 자, 세 번째 올라가는 거는 아까 여기가 k가 2일 때 2 대입하면은 여기 요 값이 아까 최고값 10이죠. 자, 11을 3으로 나누면 4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4로 나눠주면은 3까지 올라가. 그 다음 올라가는 거는 3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는 5분의 12. 자, 2점 뭐가 되겠죠? 그 다음 올라가는 거는 2점 뭐까지. 그 다음에는 6분의 10이니까 2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 올라가는 거는 2까지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1만큼 올라가겠죠? 1점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자, 여기 K에 여기 12분의 12 되면 마지막에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1보다 작겠죠. 그리고 개수를 보면 여기 튀어나온 게 12개입니다. 맨 처음에 이거 하나 있고요. 여기 K가 뭐 0일 때가 이거 같은 거예요. 그리고 K가 1, 2, 3, 4에서 11일 때가 여기. 총 개수는 12개. 12개 중에서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6개까지 있고요. 요 부분이, 자, 요 부분이 5개가 나옵니다. 여기가 5개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 일자리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구해보면요. A1은, 자, 1인 거, 1 쭉 그리면요. 여기 그 전에는 다 이렇게 2개씩 만나겠죠? 2개씩 만나고, 마지막에 여기는 접하니까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요 앞에 11개는 2개.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접하니까 하나. 23 이렇게 되고요. 자, 2인 거는요. 자, 2인 거는 여기까지는 지금 상관없고요. 여기 끊어가지고 여기만 보면 되겠죠? 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는 2개씩 만나고요. 여기 2기 때문에 여기 접하죠. 그래서 5개는 2개씩 만나고 나중에 하나. 그래서 11. 그 다음에요. 자, 3을 그으면 여기선 접하겠죠. 요 전까지는 2개고. 2개, 2개, 2개. 6개, 하나니까 7개. 그 다음에, 자, A4. 4와 만나는 건 이렇게 되겠죠. 여기 2개, 2개, 하나. 그래서 5개. 자, A5는요. 자, A5는 이렇게 되겠죠. 2개, 2개니까 4개. 자, A6은요. 이렇게. 여기 2개, 하나, 3개. 그 다음에 A7부터 11까지는요. A7부터 A11까지는 다 개수가 2개씩 되겠죠. 2개씩인데, 자, 7부터 11이면은 7, 8, 9, 10, 11. 5개가 되겠네요. 5개 2개니까 곱하면 10개. 그리고 A12는요. 여기 12 접하는 거 하나.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해보면은 7하고 3 더하면 10이고요. 여기 9에 이거 1 더하면 이것도 10 되겠죠. 20에 이거 더하면 30. 여기까지가 30이고요. 이거 2개 더하면은 34. 더하면은 64. 최종 답은 6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수 fx가 2분의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 x에 대한 방정식.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개수가 4개 되는 거, 개수 찾는 거죠. 개수 찾는 거는 보통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요. K가 있을 때 보통 K만 남겨두는 게 쉽습니다. 이게 K, Y는 K 상수항으로 남겨두는 게 쉽기 때문에 자, 6X를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6X는 K 이렇게 바꿔서 볼게요. 이 식을. 그래야지 마지막에 K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좌변의 그래프만 그리면 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절대값이 있죠.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 푸는 방법 절대값 양수냐 음수냐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좌변을요, 일단 제가 gx라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gx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자, 그럼 fx 기준으로 볼까요? fx가 넘어간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겠죠? 조건이. 자, 이 조건에서는 양수기 때문에요. 절대값 풀어주면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2배의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되겠죠. 2fx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고요. 자, fx가 마이너스 x보다 뭐 작을 때, 이때는 절대값 풀어주면서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가 되니까 fx 사라지고 마이너스 7x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일단 자, 이 범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써보면 2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 제곱 플러스 10x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11x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리고 3차 함수기 때문에 3차 함수 그래프 0 되는 거 찾아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으면 됩니다. 이거를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리는데 우리는 x 절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 x로 묶어지네요. 자, 2분의 x로 묶어볼까 이렇게. 자, 2분의 x로 묶으면 여기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네, 플러스 22 이렇게 됩니다. 자, 0에서 0이 되고요. 자, 요거 보면 2차 방정식인데 자, 이거 판별식 한번 볼게요. 자, b제곱 빼기 4ac b제곱 마이너스 4 해주면 88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이 나오지가 않아요. x축과 안 만납니다. x축과 만나는 거는 0에서만 만나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어떤 모양이냐면 x축이 이렇게 있고 0에서 해가 하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고 어디선가 꺾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x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이 범위에 만족하는 게 x가 결국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2fx 빼기 5x가 되고요. 요거는 반대가 되겠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7x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요것만 하면 되겠네요. 요것만 간단하니까. 자, 요시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2배 fx 빼기 5x. 자, 2배 해주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그 다음에 20x 이렇게 되고요. 자, 빼기 5x니까 여기가 15x로 바뀌면 되겠네요. 자, 요거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분을 해보면요. 3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가 되겠네요. 자, 0 되는 거 찾는 거죠. 자, 3으로 나눠보면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5는 0이 되고요. 자, 인수분해가 1하고 5 이렇게입니다. 자, 1과 5 3차함수죠. 3차함수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하고 5 1에서 극대 5에서 극소 이렇게 되고요. 자, 1 대입해보면 여기 1 대입하면 1-9 더하기 15 얼마인가요? 7이 되겠네요. 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0 대입하면 0 나오죠. 여기 원점을 지납니다. 이렇게 원점을 지나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대입하면은 값이 나오는데 이거 5 대입해볼까요? 125에 5의 세제곱 써볼까요? 마이너스 9 곱하기 5의 제곱 15 곱하기 5 자, 5의 제곱 5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요. 이거는 빼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25 곱하기 하니까 마이너스 100 75 마이너스 25 뭐 음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7x죠. 마이너스 7x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인 거 이렇게 될 거예요.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하고 아까 우변은 그냥 k였죠. 상수함수가 자, 교점이 4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4개 나오려면 밑에는 여기는 뭐 없다가 1개, 2개, 그 다음에 요 교점 여기서 3개, 이 위로 올라가야죠. 이렇게 4개 나오죠.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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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4개 되고, 여기 7 지나면은 3개 됩니다. 그 위로는 3개니까, 결국은, 여기 사이. 0과 7 사이가 되면 돼요. k 값이 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정수 k가 1부터 1, 2, 3, 4, 5, 6이 되겠죠. 자,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등차수의 합으로 가도 되고 2분의 항의개수 6개의 첫째 항과 끝항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3, 7은 21 답은 2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점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x 곱하기 절대값 fx 이렇게 정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요. 극한 자,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gt 플러스 h 곱하기 h분의 g의 t 마이너스 h가 양의 실수로 수렴하는 실수 t의 개수가 1개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조건도 볼까요? x에 대한 방정식 gx의 제곱 플러스 4g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개다. 이때 g3의 값을 구하시오. gx, g3 구하려면 이제 fx를 식을 다 구해내야 되겠네요. 먼저 가조건을 볼게요.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를 보겠습니다. 이거 의미가 h가 0으로 가요. 0 플러스로 가보면 일단 형태를 볼게요. 분모는 자, 여기 0, 여기 0이니까 분모 자체가 0으로 가죠. 이 값이
양의 실수 나오기 위해서는 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데 h에 0 플러스를 집어넣어 보면 0 집어넣으면 g에 t로 갈 거고요. 이 g 함수는요, 이 연속의 함수입니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h에 0으로 가면은 gt로 가요. 이것도 gt로 갑니다. 그래서 곱한 게, 자, 이게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gt 값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gt는 자 0이 된다. 자, 그리고 이 모양이 이제 미분계수 모양은 아닌데 여기 gt가 0이라는 거 알아냈죠. 이걸 이용하면 이걸 미분계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요 분자에 빼기 gt 이렇게 쓰면 이것도 빼기 gt 이렇게 쓰면은 자, 여기 의미하는 게 자, h분의 g의 t 플러스 h 빼기 g의 gt니까 여기 g 프라임 t가 돼요. 자, t인데 이게 h가 0 플러스죠. 그래서 우미분계수입니다. 이렇게 t 플러스라고 쓸게요. t에서의 우미분계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h죠. 그래서 요거 같게 해주려면 마이너스 해주고 마이너스 앞에 이렇게 빼보면 자, 이것도 t에서의 자, 미분계수. 그런데 자, 좌미분계수입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 빼주면 여기가 g 프라임의 t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자, 앞에 마이너스 있었죠? 그래서 이 곱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 자, 요 결과입니다. 요 값이 자, 양의 실수다. 양의 실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보면 요거가 이제 음의 실수라고 보면 되겠죠. 음의 실수. 지금 t에서의 우미분계수와 t에서의 좌미분계수의 곱이 자, 음의 실수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값이 다른 거죠.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됩니다. 반대가 되면 t에서는 미분불능이 돼야 돼요. 미분불능. 여기 보면은 g라는 함수 보면은 여기에 fx의 절대값이 있죠. 자, 여기서 절대값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나오는데 요 t에서 불가능한 지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gx를 그렸을 때요. 이게 이렇게 뾰족점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뾰족점이 생기면 이렇게 낮추면은 이런 점이 미분이 불가능하고 요거 우미분계수는 플러스고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니까 이걸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이 한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fx는요 최고차함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죠. 이 모양을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fx 그래프가요. 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x축과 안 만나는 경우. 자, 안 만나는 경우는 항상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이 절대값 그냥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은 일반적인 3차 함수가 되니까 이 뾰족점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3차 함수 이렇게 모양 될 거니까 이거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한다고 쳐도 이것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절대값이 그냥 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fx가 이렇게 안 만나거나 접하는 거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fx가 될 수 있는 모양이 뭐냐면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모양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늘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보고 이제 자, 이거 이제 절대값 이렇게 씌우면은 요 아래쪽에 이렇게 접어 올려지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를 곱한 게 gx입니다. x 곱하기 절대값의 fx 이렇게. 자, x인데 이건 x축과 0에서 만나죠. 이 알파 베타가 있고 0이 있는데 가정을 해볼게요. 이 0이 알파 베타 값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0이 뭐 이렇게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로 나눠볼게요. 일단 0이 아닌 경우 볼게요. 0이 알파나 베타 값이 0이 아닌 경우. 자, 이쪽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거는 y는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두 개를 곱해보면요. 곱할 때 0이 되는 건 다 0이 되겠죠. 이렇게 이러고 지나고 3차 함수입니다. 일단 3차 함수가 양수일 때는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지금 보면 이 2차 함수에서 이 부분에서 부호가 반대가 됐죠. 그렇죠? 여기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만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접어 올린 모양이 돼요. 그 나머지는 그대로 되고 여기만 접어 올린 모양.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곱하면. 이러면 여기 자 뾰족점이 지금 알파와 베타 두 군데에서 나오죠. 이거는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가 않습니다. 한 개만 나와야 되는데 자, 두 개 나오죠. 자, 여기 0의 위치가 뭐 알파 베타 사이건 베타보다 크던 똑같이 지금처럼 알파 베타에서 뾰족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은 안 돼요. 즉 뭐냐면 알파와 베타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나눠서 볼게요. 먼저 자, 이 알파가 0인 경우, 0과 베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 베타 값이 0인 경우, 0과 알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fx의 그래프가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절대값이 있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x 직선은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곱하면 3차 함수 되는데 자, 0에서 중근, 베타에서 근 하나이기 때문에 3차 함수 모양,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모양은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아까 이 절대값 때문에 여기 0과 베타 사이에서만 부호가 반대가 돼요. 이 부분만 반대가 돼서 여기가 이렇게 접어 올려집니다. 나머지는 똑같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 뾰족점이 지금 베타 하나에서만 나오죠. 자, 요거는 만족하네요. 이 경우도 보겠습니다. 자, f의 절대값 그래프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x가 0을 지나는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곱하면 자, 근이 알파 하나와 여기 중근이 3차 함수 모양. 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접하는. 자, 여기 모양인데 알파와 0 사이에서는 부호가 바뀌죠. 요것만 반대편으로 이렇게 되면 됩니다. 나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gx의 제곱 플러스 4g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4개다. 이거 보면 gx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그냥 2차 방정식이에요. gx로 묶으면 gx 플러스 4는 0이 되고요. 그럼 요 값이 0이거나 요 값이 마이너스 3은 되겠죠.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 거 먼저 볼게요. gx가 0인 경우요. 0 이렇게 보면 파란색 값 봅니다. 파란색 값 볼 때 교점이 두 개 나오고요. 마이너스 4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교점이 여기 하나 나오죠. 이런 경우는 해가 3개가 나와요. 문제 해석이 4개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거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경우 볼게요. 자 0인 경우 이렇게 하면은 근이 2개 나오고요. 마이너스 4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틀리는데 요거 사이에 있으면 해가 3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하면 2개, 밑에는 하나. 근데 4개가 나올 수가 있죠. 어떻게 접하는 경우. 이렇게 접할 때. 그럼 해가 이렇게 2개 더 생기니까 총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는 요 fx의 식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 값이요. y 값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이렇게 된 거 뒤집어 엎은 거죠. 근데 우리 3차 함수에서 비율 관계 있죠. 요 점에서부터 이렇게 비율이 자, 2대1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 알파입니다. 3분의 2 알파를 대입했을 때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온대요. 이제 gx식을 이제 구할게요. 적용적으로 x에 절대값이 있고 fx인데 f는 근이 0과 알파가 되겠죠. x에 x-알파의 절대값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3분의 2알파를 대입했을 때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됩니다. 3분의 2알파 집어넣으면요. 여기 3분의 2알파 절대값에 3분의 2알파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의 3분의 알파 이렇게 요 값이 마이너스 4. 자, 이거 절대값 안에 보면요. 이게 마이너스 있고 알파 제곱 있는데 부호가 자, 알파 제곱은 양수고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음수가 됐죠. 음수면은 이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하나 더 붙으니까 요거 우변을 플러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자, 4로 나누면은 이거 사라질 거고 이렇게 1 되고 여기가 알파 세제곱이 자, 이거 마이너스 되면서 3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입하면은 여기에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gx 다 구했죠? g3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 대입하면 3 곱하기 여기 3, 6, 18 이렇게 돼요. 54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t에 대하여 2차 함수 fx는 x 빼기 2의 제곱 위의 점 p, t, ft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키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자, 2차 함수가요. 2,0이 꼭지점이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겠습니다.
t는 2와 8 사이죠. 2와 8 이렇게 어디 사이에 이렇게 t가 있다고 보면은 자, 요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이렇게 자,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요 점을 q라고 하자 그랬어요. q라고 하고요. 직선 위의 한 점 r을 PR은 QR이 되도록 잡는다. 삼각형의 넓이를 ST라고 할 때 갖고 와라. 일단은 하나씩 볼게요. 자, 이 점에서 이 접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점의 좌표는 지금 t, t 빼기 2의 제곱이니까요. 이렇게 되죠. 그럼 기울기를 알면 되니까 기울기는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하면 됩니다. 미분하면 f'x가 2에 x 빼기 2고요. 여기에 t를 대입해주면 기울기가 2에 t-2가 되겠네요. 그럼 이 접선의 식이 y는 기울기 2에 t-2에 x 빼기 t 더하기 y좌표 t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직선. 자, 이 직선을 보면요, 특징이, 이것도 직선입니다. 여기 x에 대한 게 있고, 요거는 x랑 상관이 없죠. 요게 기울기예요. x의 계수. 기울기가 2의 t-2인데, 아까 요 접선의 기울기도 2의 t-2였죠. 같기 때문에, 요 접선과 이 직선은 평행합니다. 평행해요. 평행하고 특징이, x절편이 여기 5가 되겠죠. 5 대입하면 0이니까 5,0을 지납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5라고 치면은, 자, 5,0을 지나고 요것과 평행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 직선 위에 R이 있는데 자, PR과 QR이 같다. 여기가 좀 P였죠. 자, PR과 QR이 같으니까 요 가운데 자, 여기가 R이 되겠네요. 평행하니까 여기 중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가 이제 거리 같아지는 요 R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요 PQR의 넓이를 ST라고 하자. 이 넓이가 ST가 되겠습니다. 그 넓이 구해서 이 극한값 풀면 되겠죠.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자, 이걸 밑변으로 볼게요. 자, 밑변으로 보고 높이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지금 요 직선 우리가 알고 있죠. 뭐 두 개 다 알고 있죠. 두 개 다 알고 있으니까 한 점이 지금 5,0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요 5,0에서 나머지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PQ 길이를 구해볼게요. PQ 길이. PQ 길이. 자, PQ 길이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요. 일단 Q점도 알아내야 되겠네. Q점은 X절편이죠. 아까 여기서의 X절편입니다. 그러니까 Y에 0을 대입하면 되겠죠. 0을 대입해보면은 일단은 t-2가 양변 나름 하나 사라지겠네요. 일단 여기다 써볼게요. 0은 t-2 사라지면 2에 x-t 플러스 여기 t-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넘길게요. 좌변 넘어가면 t-2가 자 2에 x-t가 되고 자 x 갖고 하는 겁니다.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t-t를 일로 넘겨주면 돼요. 넘겨주면 플러스 t가 되겠네요. 지워지면서 자 여기가 이렇게 t가 이렇게 더해집니다. 더해지면은 결국 2분의 2니까 이거 3t-2 이렇게 되겠네요. x절편이 2분의 3t-2 이 값이 2분의 3t-2 이렇게 돼요. 자,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PQ 길이 피타고라성 이용하면요. x좌표가 자 t와 이거죠.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제곱할게요. 어차피 제곱. 여기서 t를 빼주면 그냥 2분의 t-2가 되겠네요. 이거 제곱. 네, y좌표는 이게 0이죠. 0하고 요거니까 그냥 이거 제곱해주면 됩니다. t-2의 4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 구할게요. 높이는 아까 5,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자, 점은 5,0 자 이렇게 쓸게요. 5,0이고 자 직선이 아까 요 직선 요겁니다. 요걸 좀 정리를 할게요. 자 x의 계수가 요거죠. 2t-2의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 넘어가면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거고요. 나머지 전개시키겠습니다. 마이너스 t와 이렇게 곱해보면 마이너스 2t의 t-2. 그
그 다음에 플러스 t-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는 0.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거리가 루트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거 제곱해주면 4의 t-2의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1이고요. 절대값 5,0이 들어갑니다. 이게 5 대입하면 여기 10 되겠죠. 10의 t-2 이거 0이고요. 나머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t의 t-2 더하기 t-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정리를 해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 극한 구할 거잖아요. 극한 볼게요 한번. t는 자 2 플러스로 갑니다. 2 플러스로 가고 t-2의 제곱으로 나누죠 여기. 그럼 일단은 이 넓이는 우리가 2분의 1, 자 2분의 1 곱하기 여기 밑변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일단 t가 2로 가면 일단 이거 보면 이건 0이 0 더하기 1의 루트니까 어차피 1로 가요. 분모는 그냥 사라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2로 가면 다 0,0이죠. 근데 분모에 t-2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t-2의 제곱을 나눠주는데 이쪽에 t-2를 하나 나눌 거고요. 요 pq에 또 t- 이렇게 하나 나눌게요. 그러면 자, 얘로 나누면요. t-2가 이것도 2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약분되면서 여기서 보면 t-2 사라지고 여기 t- 사라지고 이것도 요거 하나 위에 사라지겠죠. 그리고 나서 t를 2로 보내보면 이 부분도 어차피 사라질 거고요. 이렇게 사라질 거고 여긴 10만 남고 여긴 2 곱하기 2 4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남아요. 10 빼기 4니까 6이 됩니다. 6이 돼서 결과적으로 요 d는 6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보면 2분의 1 곱하기 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pq도 이거 하나 나눌게요. 근데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t-2의 제곱으로 나눠지겠죠. 제곱으로 나눠지면 요거 t-2가 사라질 거고 이렇게 제곱 사라질 거고 요것도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가 이렇게 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t가 2로 가면은 이 부분도 사라지고요. 이건 이제 결국 2분의 1의 제곱의 루트니까 결국 이것은 2분의 1로 됩니다. 이렇게 값은 2분의 1. 그래서 이거 하나 이렇게 약분되면 3이니까 2분의 3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차 함수가 1이고 f0이 2분의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는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fx와 같고요. x가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fx 플러스 8, y축으로 8만큼 이동한 겁니다. 자, 그럴 때 방정식 gx가 f-2, 자, 이거 방정식입니다. 얘의 실근이 2분일 때 fx의 극대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f 함수를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 좀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실근이 2분이다. 이걸 이용을 해서 한번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 함수가 1이고요. 3차 함수라고 했죠, 일단. 3차 함수 그래프 모양은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거, 극값이 없는 형태, 그 다음에 여기 극값 하나 나오는 거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극값이 2개 나오는 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이 형태 볼게요. 계속 증가하는 형태. 자, 증가하는 형태에 만약에 fx가 모양이 자 이거라고 하면요. 자, f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gx는요. 자, 마이너스 2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 마이너스 2가 어딘가 있다고 칠게요.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x가 같죠. 자, 파란색이 지금 gx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똑같이 그려지고요. 빵꾸 이렇게 뚫리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fx를 자, y축으로 8만큼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모양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식을 볼게요. 자, gx는 지금 파란색이고요. 여기 gx가 이 파란색과 f의 마이너스 2죠. 자, f의 마이너스 2는 요 라인입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와 지금 파란색과의 교점을 보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일 때는 교점이 생기지가 않죠. 근데 여기 실근이 2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이게 증가하는 형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죠. 요거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는요,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 요 모양에서 나오겠죠. 자, 요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어디에 있는지, 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요거 극값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랑 같은 높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한 요쯤에 마이너스 2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지의 그래프가요.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8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자, 여기서 이제 이 모양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f-1 요거를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1 때 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 요 선과 지금 파란색과의 교점을 보는 겁니다. 근데 파란색과 교점이 여기서 생기죠. 이쪽.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이 생겨요. 지금 요쪽 구간에서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은 지금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이 생겼기 때문에 실근은 2분이라고 했어요. 2는 마이너스 2보다 크죠. 근데 이 그림에서는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이 형태도 안 됩니다. 즉 보면은 자, 요거 사이에 자, 요쪽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어도 안 되고요.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다고 쳐도 이렇게 연결시키면 어차피 여기서 교점이 또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 구간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구간에서 이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만약 이쪽에 있다고 치면요.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이 있다고 치면 아까 이거랑 같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교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요 구간에 생길 수도 없고 이쪽 구간에 생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보다 작은 쪽, 요쪽 구간에 마이너스 2가 오는 경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쯤에 제가 마이너스 2가 있다고 볼게요. 그럼 gx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 빵꾸 이렇게 뚫리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은 자, 플러스 8만큼 증가하겠죠. 자, 이렇게 8만큼 증가해서 여기서부터 자,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될 건데 아까 실근이 2분이라고 했죠. 요 모양을 이걸 만족시키는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지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해가 없죠. 해가 2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내려와서 이 하나기 때문에 이게 접해야 돼요. 요 지금 선에 갈색 선에 이렇게 접해야 됩니다. 접해야 되니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접하는 다시 그릴까요? 자, 요런 모양이 돼야지만이 지금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고요. 교점의 좌표는 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fx식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프 기형을 알아냈으니까. 좀 특징이 자 2일 때 f는 이겁니다. 이거 2일 때 극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f'2는 0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 높이가 같아야 되니까 요 간격이 8이었죠. 8. 그래서 마이너스 1 때 함수값과 2일 때 함수값이 8 차이만큼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f의 마이너스 2일 때 요 값이 2일 때의 값 플러스 8과 같으면 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이용을 해서 fx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최고차 함수가 1이고요. f0이 2분의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써볼까요? 자, fx는 x세제곱 그 다음에 2차와 1차 함수는 모르죠. 자, a라고 쓸게요. ax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상수항은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3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가 되고요. f'2가 0이니까 여기 2를 대입해보면 12 더하기 4a 플러스 b가 0. 이 식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에 마이너스 2는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2분의 1. 이 값이 f2 더하기 8. 자, 이 대입해보면 8 더하기 4a 그 다음에 플러스 2b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8. 자, 연립방식 풀면 되겠죠? 자, 아래 먼저 보면요. 4a, 4a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도 똑같이 있죠?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럼 마이너스 2b가로 넘어가면 4b가 되고요. 4b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16이죠? 16이 좌변으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4.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b 값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b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요. 요거 4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되고요.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f'x를 구할 수 있겠네요. 3x제곱.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요.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x. b는 마이너스 6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문제가. 극대니까 f'x가 0이 되는가. 3으로 나눠보면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가 0이고요. 인수분해 보면 xx에 2일에 여기 마이너스 뜨겠죠. 플러스. 그래서 아까 2가 여기서 나온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fx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자, 요거는 세제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거는 a인데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죠.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b면은 플러스 6이 되고요. 뒤에 2분의 1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1 되고요. 그리고 한 마이너스 2에 더하기 6이니까 4. 최종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참 계수가 1인 4차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해서 함수 fx의 최소값을 m1이라고 하고 구간 t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함수 fx의 최소값을 m2라고 할 때 gt는 m1 빼기 m2다 그랬습니다. 좀 한번 감을 한번 잡아보면요. 예를 들어 4차함수니까 예를 들어 이런 모양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t 값이 여기가 t라고 먼저 해보겠습니다. t를 대입했을 때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왼쪽이죠. 자, 왼쪽에서의 최소값은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m1. 그 다음에 t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여기서 최소값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m2. 그래서 m1에서 m2를 뺀 거 여기서 이걸 빼면은 자 요만큼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여기를 g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k가 0보다 큰 상수 k와 함수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gt가 k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값의 집합은 t가 0과 2 사이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 차이가 k는 상수입니다. 0보다 큰 상수. 자, 요 값이 k가 되는데 자, 이게 0보다 큰 거죠. 네. 일정해지는 거예요. 차이가 일정해지는 그걸 만족하는 범위가 0부터 2까지다. 아까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t값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t가 여기서 좀 움직여도 어차피 이 m2는 안 변하겠죠. 근데 만약에 t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m1이 변하겠네요. 이렇게 m2는 안 변하는데 조금 더 와도 m1만 변하죠. m2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넘어갔어요. 자, 여기 만약에 뭐 이쪽에 t가 있다고 치면은 자, 이쪽에서 최소는 여기죠. 여기가 m1이 되고 이때는 여기가 m2가 됩니다. 그리고 t가 더 커지면 이렇게 되면 m1은 안 변하고 m2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m1과 m2가 둘 다 바뀌진 않네요. 둘 중에 하나만 바뀌던가 아니면 뭐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둘 다 안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자, 있는데 지금 k 이게 안 바뀌는 범위가 어디다? 0과 2 사이다 라는 겁니다. 이 모양을 만족하는 이 4차 함수 모양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렇게 요 범위에서는 m1이 계속 바뀌죠.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 내려가는 요 범위에서는 m1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올라가도 자 여기는 일단 m2가 바뀌겠네요. 그렇죠?
여기 바뀌고, 바뀌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자, 요 구간 볼까요, 한번? 여기에 t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요거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자, 최소값은 요 지점이 되겠죠. 색깔을 바꿔보면 이렇게 되고, 요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은 여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t값이 커지면 같이 올라가겠죠. 여기 선을 이렇게 거볼까요, 이렇게? 여기 되기 전까지는 이 m2 값이 바뀌죠. 여기는 바뀌네요. 자, 그러면 요쯤 볼까요, 한번? 여기에 t가 있다고 볼게요. 자, 얘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안 바뀌겠네요. 그러니까 요 구간, 요만큼 구간. t값이 이렇게 있을 때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은 요 점이 되고요.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은 요 점이 돼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안 바뀌죠. 이렇게 이런 구간이 0과 2가 된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부터 2가 된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4차 함수인데 모양이 자, 이런 모양.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볼게요. 자, 요쪽 구간에서는요. m1 값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고 자, 요쪽 볼까요? 요쪽 보면은 요거 작거나 같을 때는 m1이 여기가 되고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m2가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 조금 바뀌어도 최소값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요 구간은 요 m1하고 m2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일정하냐면 이것도 선을 이렇게 거보면 여기 될 때까지 요 구간에서는 여기가 m1이고 여기가 m2가 돼요.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m1이 또 바뀌겠죠. 요 점이다 그러면 m1이 여기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m1이 바뀝니다. 여기로 넘어가도 m2가 바뀌고요. 그래서 m1과 m2가 일정한 값은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럴 때는 여기가 이제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도 가능하고 뭐 이런 모양도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데 자, 조건이 여기 또 있어요. G4가 0이라고 했습니다. G4는 0이다. 4를 대입했을 때 값이 0이 나온다는 거는 m1과 m2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서의 최소값과 오른쪽에서 최소값이 똑같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구간에서 최소가 된다는 겁니다. 4일 때. 그럼 이런 그림에서는 최소가 여기인데 자, 이 값이 4가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여기 0이 여기부터 2까지인데 0부터인데 4가 왼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그림상 모순이 발견됐고요. 자, 이 그래프에서는 최소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좌표가 4가 될 수 있겠죠? 여기가 4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x좌표가 아래 떴을까요? 여기가 4, 0, 2, 4.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찾는 모양이 됩니다. 둘 다 만족하는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4차 함수 제가 요것만 그렸는데 만약에 극대극소가 안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만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거, 이렇게 극소만 있는 경우, 순간적으로 0 되는 거 상관없고요. 이런 경우도 이렇게 일정한 값이, 요 값이 일정하게 되는 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쪽 구간에서 볼 때는 m1이 바뀌고, 이쪽 구간에서는 m2가 바뀌고, 그래서 뺀 게 일정한 구간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모양이 요 모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fx식을 구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0에서 접하고 2에서 만나죠. 그러면 이 fx식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중근이니까 x제곱. 그 다음에 2니까 x-2. 그리고 1차식 뭔지 모르죠. 이렇게 a라고 하고 플러스 요거 y값이 k라고 하면 이렇게 k 더해주면 여기 fx식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4일 때가 극소가 돼야 되니까 미분에서 4 집어넣는 게 0입니다. 그거 이용하겠습니다. 자, f 프라임 x는 고배 미분 들어갈게요. 자, 앞에 거 미분하면 2x에 x-2, x-a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자, 요거 미분하면 1이죠. 그럼 x제곱에 x-a. 그럼 요거 미분하면 1이니까 x제곱에 x-2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 4를 대입한 값이 0이 됩니다. 4를 대입을 해보면 자, 여기에 4를 대입해보면 8에 2에 4-a가 되겠네요. 16에 4-a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여기 4 대입하면은 16에 4-a 다음에 여기 4 대입하면은 16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자, 16 다 공통으로 있죠. 어차피 이 값이 자, 우리가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16 나누고 나면은 4-a, 4-a, 그 다음에 2 이렇게 남죠. 다 더해보면은 10-2a가 0. 그래서 a 값이 5가 됩니다. 5에서 이 fx 이거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목표가 k 더하기 g의 마이너스 1이죠. 자, g의 마이너스 1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의 마이너스 1은요. 자, t가 마이너스 1일 때, 요 그림에서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자, 요 범위에서 최소가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m1 값이 이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m1이 됩니다. 요 m1이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되고요. m2는 요 범위에서 최소값, 요 범위의 최소값은 여기죠. 즉 4를 대입했을 때 값이 요 값이 m2가 돼요. 그래서 m2는 f4 이렇게 됩니다. 그럼 f에 요 마이너스 1 값 구해보면요. 요 제곱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곱하면은 18 플러스 k 되겠네요. 그래서 요 값이 18 플러스 k가 되고요. f4는요. 4를 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4, 4, 16에 요거 4 빼기 2는 2고요. 4 빼기 5는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러면 곱하면은 마이너스 32 플러스 k 마이너스 32 플러스 k인데 이 값을 빼는 거죠. 빼면은 이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플러스 되고 여기 마이너스 k 그리고 사라지고 더하면은 50이 되겠네요. 이 값은 50 k만 알아내면 되겠죠. 아까 k 값이 요 m1, m2 그러니까 요 값과 요 값의 차입니다. 즉 f0과 f4 f0 빼기 f4 이렇게. 자, f0은요. 자, 0을 대입하면은 사라지고 k만 되겠네요. 요 값은 k. 뒤에 f4는 똑같죠. 아까. 그럼 플러스 32 마이너스 k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32가 되겠네요. 자, 두 개 더하면은 82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fx는 x세제곱 빼기 3t제곱의 x. 자, 3차 함수입니다. 내려갈 때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해서 두 함수 fx와 fx의 절대값, 이거 최대값을 각각 m1t, m2t라고 하자. 함수 gt를요. 자, m1t와 m2t 합. 자, 이거의 최대값과 이거의 최대값의 합을 gt라고 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일단 이거의 최대 최소, 최대값이죠. 최대값 묻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3t제곱 자, 0 되는 값이요. x값이 뿔마 t가 되겠네요. 그리고 3차 함수고 3차 1차만 있기 때문에 이제 원점 대칭인 기함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우리 뿔마 t에서 기울기 0이니까 여기 극대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t, 극소에 해당되는 게 t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연장시켜서 보면 여기에 비율이 이렇게 되는 게 2대 1이죠. 2대 1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2t니까 여기 t만큼 더 가서 여기는 2t가 됩니다. 2t 반대편도 이쪽도 그릴게요. 이쪽은 마이너스 2t 이렇게 됩니다. 기억, 니은, 딕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g의 2는 32다 그랬습니다. 자, g의 2니까 t값이 2인 거죠. 자, t값이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2가 되겠죠. 근데 범위가 자, 우리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고요.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이렇게. 자, 이 구간에서 보는 거니까요. 볼게요. fx는 그냥 이 함수죠. 최대값이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의 값.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요. 마이너스 8 되고요. 이 t값이 지금 2인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x인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4. 그러면은
얼마인가요? 16이 되겠네요. 요 값이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이거를 절대값 해주면 요 아래쪽 부분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요 값이요. 요거보다는 작아요. 최대값은 여전히 요 값이 됩니다. 똑같이 16. 16 더하면 32. 32 되니까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GT가요. GT가 2배의 F-T를 만족시키는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3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이 값이요. 2배의 F의 마이너스 T라고 했어요. 근데 F의 마이너스 T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요. 자, 그래프 보면 마이너스 T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니까 이 값이죠. 자, 이 값의 2배가 되는 겁니다. 이 값이요. 이게. 그럼 우리가 구간, 요 구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요. 이 구간에서. 자, 마이너스 2부터 1 그러면요. 이 구간이 모양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어딘지 중요한데, 마이너스가 2가 여기 있다고 치면요. 1은 여기서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가 2가 이쪽에 있으면 더 넓어지겠죠. 근데 지금처럼 그림이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t와 0 사이에 있다면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요. 아까 이 마이너스 t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이거의 2배가 최대값이 최대값이 합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요거는 요거보다 작고 이것도 절대값 씌워도 어차피 이거 작기 때문에 합이 요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합이 요 값의 2배가 되려면요. 일단 요 범위가 작으면 안 되고요. 자, 요 마이너스 t보다 큰 범위가 돼요. 마이너스 2가 자,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t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절반 정도의 일이 여기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림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최대값이 여기 그 다음에 절대값의 최대값도 어차피 접어 올려봤자 여기가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f의 마이너스 t를 대입한 거 해서 이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t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되고요. 자, 있는 데면 좀 늘려볼게요. 이게 점점 이렇게 온다고 칠게요. 범위가. 마이너스가 1로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2가. 지금 마이너스 1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거를 접어 올리더라도 어차피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고 치면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얘를 접어 올리면은, 요 값이요. 요 값이 바뀝니다. 아까 요 값보다 더 큰 값으로 바뀌겠죠. 자, 요거는 유지가 된다고 치더라도, 요 최대값은 유지가 된다고 치더라도, 요 값을 이렇게 접어 올린 부분이, 여기가 f의 마이너스 t죠. 자, 이것보다 커지기 때문에, 자, 이걸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2의 범위가요. 마이너스 2의 범위가 아까 마이너스 t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되고요. 요거, 마이너스 2t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t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t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연립부등식을 풀면 되겠죠. 이거 먼저 풀어보면 이쪽으로 마이너스 1로 나눠보면 마이너스 2로 나눠보면은 t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쪽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은 t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 다 만족하는 t값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 2, 최소값 1이 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3 맞죠? 참이 되겠습니다. D급 보겠습니다.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g의 2분의 1 더하기 h 빼기 g의 2분의 1. 자, 요게 2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 모양이죠. 미분계수 모양인데 h가 0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우미분계수입니다. 자, 미분계수 이렇게 되고요. 빼기 자, 이거는 모양이 똑같죠? 그럼 2분의 1에서 미분계수인데 h가 0 마이너스니까요. 좌미분계수가 되겠네요. 얘는 요거긴 한데 자, 좌미분계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에서의 값의 변화를 보면 되겠습니다. t값이 2분의 1. 요 그림 좀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t값이요 2분의 1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t가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2분의 1보다 큰 경우에 일단
gt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2분의 1보다 크면요, 우리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값이요, 자, 2분의 1보다 크면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겠네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2분의 1 근처에서 볼 거기 때문에요, 요 값이 마이너스 1 정도가 되니까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있겠죠. 한참 왼쪽에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2부터 쭉 가서 이제 1까지 가는데, 여기 2분의 1보다 크면은, 자, 2분의 요 값이요. 요 값이 1보다 크죠. 그럼 1은 어디냐면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자, 여기가 1 되고 마이너스 2는 한참 아래 왼쪽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밑으로 쭉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자, 여기 최대값은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니까 마이너스 t를 대입했을 때, 자, 이 함수에 x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 되면 플러스 되면서 3t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t 세제곱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절대값 씌운 거죠. 자, 요 그래프를 이렇게 절대값 씌우면 요거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값이 작죠? 요거의 부호 반대인 거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에 부호가 반대인 거.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요, 마이너스 8, 이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6t 제곱인데, 이거 부호 반대니까요, 플러스 8 마이너스 6t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 이제 미분하면요, 자, 요거 미분하면 6t 제곱. 자, 이거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12t 사라지죠. 여기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2분의 1로 접근해 가니까 2분의 1 집어넣어 보면요, 여기 4분의 1 이렇게 약분되면은 2분의 3이 되고요, 마이너스 6 되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t가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는요,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어차피 마이너스 2는 비슷합니다. 위치가 비슷하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좀 바뀌어요. 여기가 t가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이 값이 1보다 작아요. 그래서 1이 어딨냐면 1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f 있죠. 자, 요거의 최대값이 여기가 아니라 1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1을 대입해보면, 자, 1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3t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gt 값이 1 마이너스 3t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는 여기보다는 아까 요거 절대값 이렇게 올린 게 더 크죠. 그래서 요 부분은 똑같이 나옵니다. 요건 똑같이 8 마이너스 6t 제곱은 똑같이 나와요. 자, 이것도 이제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요거 좀 더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9t 제곱이죠. 마이너스 18t 이렇게 되고요. 상수항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2분의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좌미분계수. 그래서 여기 지금 우미분계수 아까 이거 빼는 거죠. 이렇게 빼는 거니까 우미분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9고요. 마이너스 2분의 9 빼기에 좌미분계수가 이겁니까?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주면 2분의 9가 되겠네요. 여기 2분 5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것만 골라라. 기억,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x는 절대값의 x제곱 빼기 4의 x제곱 플러스 n. 이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 a의 개수가 4개 이상일 때 fx의 모든 극값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극값이요, 4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절대값이 있죠? 범위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거 뿔마 1을 기준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 fx가, 그래서 뿔마 2의 바깥 범위 있을 때는 이거 양수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클 때 이렇게 되고요. 사이에 있을 때는
이거 음수가 돼요. 그리고 똑같은데 이제 마이너스만 붙여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요. 마찬가지로 범위 나눠서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전개시켜 볼게요. 전개시켜 보면 x 4제곱에 더하기 n-4의 x제곱 마이너스 4n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해 보면은 4x 세제곱 플러스 2의 n-4의 x 사라지겠네요. 자, 요게 x가 마이너스 2와 2 바깥 범위. 그리고요. 자, 이건 똑같이 부호만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부호 반대로 써주면 여기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우선 이 값이요. 2와 마이너스 2에서 극값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우극한 오른쪽으로 갈 때 우미분계수와 이 좌미분계수를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대입해 보면요. 여기가 32, 데스크 밑에다가 32,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4에 n-4 이렇게 되는데요. 자, n은 자연수죠.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은 이 값은 항상 이거보다 커요. 여기에 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부호만 반대니까 당연히 음수 되겠죠. 그러니까 2에서 극값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또 마찬가지로 대입해 보면은 그것도 이거 세제곱 x이기 때문에 부호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일 때도 극값이 됩니다. 그래서 극값이 되는 게 x가 일단 마이너스 2, 이 두 군데 찾았고요. 그리고요. 자, 요식을 좀 인수분해 보면 이거 마이너스 x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있고 이제 x로 묶어보면은 그 다음에 2도 끄집어낼게요. 마이너스 2x로 묶어보면요. 여기가 2x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 n-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극값이 될 수 있는 후보를 볼게요. 0이 되는 값이 자, x는 0이 있고요. 자, 이 식에서요. x제곱 값이 4-n 나누기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x값이 뿔마 루트 2분의 4-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위쪽도 이거 뭐 부호 플러스만 바꾸면 됩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자, 다시 넘어와서요. 처음으로 와서. 극값이 되는 게 계속 4개 이상이 나와야 돼요. 현재 마이너스 2와 2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0이 된다고 치고요. 쳐도 여기도 더 존재가 해야 돼요. 그래야지 4개 이상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허수가 나와가지고 이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실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4개 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값이 실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4-n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넘어가면요. n이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n이 4가 되는 경우를 좀 볼게요. 자, n이 4가 되면은 일단 사라지죠. 사라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x 세제곱은 0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게 0 하나만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고 이제 n은 4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를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n은 자연수니까 결국 1, 2, 3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해가 이제 0하고 실근 2개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서로 다른 실근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극값이 되겠죠. 0은 요 범위에서 되고요. 자, 요 값도 보면은 n이 1, 2, 3 대입해 보면은 요 값도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습니다. 요 사이에서 또 극값이 존재해요. 그래서 극값이 하나, 둘, 셋, 네, 여기서 2개니까 5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 이상이라는 조건은 만족하죠. 자, 그리고 이제 fx의 모든 극값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n값. 이 1, 2, 3 중에서 언제가 최대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n이 1인 경우 볼게요. 여기가 1인 경우. 그럼 여기에 뿔마 2에서 0이 되고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0 집어넣어볼게요. 자, 0 집어넣으면은, 이거 마이너스의 절대값은 4, 그리고 여기는 1이기 때문에 4가 나옵니다. n이 1일 때는 여기 4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1 집어넣으면요. 이게 뿔마 루트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극값 되는 게 여기인데 예를 들어서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n이 1일 때의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일 때 있고 이쪽에서 극대값들
그다음에 극속, 극속, 극속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모양은요. 여기 fx가 여기 4차 함수죠. 최고차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니까 이렇게 m자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이 2일 때 볼게요. 자, 2면은요. 자,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면은 0 집어넣으면은 8이 나옵니다. 이제 8까지 가요. 이렇게. 8까지 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당연히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극값의 합이 최대가 되는 건데요. 자, 이것들은 어차피 0이고요. 이거 3개만 보면 되는데 4일 때보다 8일 때가 당연히 더 극값의 합이 크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3이 되면 여기 3이 되면 3, 4, 10이니까 이게 12까지 올라가요. 위로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n이 3일 때가 가장 크게 되겠습니다. 최대가 들어가는 n의 값은 답은 3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